병원 특실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고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그 옆에선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여자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었지요. 의식을 잃은 신부와 홀로 서약하는 신랑. 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속삭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식물인간과 결혼한다니, 더구나 상대방 부모까지 허락했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남자가 지난 몇 년간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매일 병실을 찾았는지. 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요. 도대체 어떤 남자가 의식을 잃은 여자와 결혼을 할까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왜 허락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때로 1년 전 대학로 근처 작은 카페에서 준노야, 이거 봐. 서연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제주도 한라산 사진이 보였지요.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이번 주말에. 준노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조심해서 가. 산은 위험해. 뭘 그렇게 걱정해. 나 운동신경 좋은 거 알잖아. 서연이 웃으며 준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요.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자주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서연은 준노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의료 관련 일이라고만 들었을 뿐이지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말 타기도 한다며. 응. 승마 체험도 있대. 걱정 마. 나 어렸을 때 승마장 다녔었어. 서연의 집안은 부유했어요. 어릴 때부터 각종 레슨을 받으며 자랐지요. 반면 준노는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았지요. 준노야, 내가 돌아오면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직은 준노가 머뭇거렸지요. 서연의 부모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자신의 출신과 경제적 상황을 탐탁치 않아 했지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난 진심이야. 준노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정말로 준노를 사랑했지요. 준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알겠어. 내가 돌아오면 용기 내 볼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지요. 서연은 곧 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준노는 더 열심히 일해서 당당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대학로는 젊은 연인들로 가득했지요. 서연과 준노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커플. 제주도에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와. 응. 너랑 함께 찍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 약속해. 약속해. 서연이 일어나서 준노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둘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럼 난 갈게. 내일 일찍 떠나야 해서. 조심히 가. 연락 자주 해. 서연이 카페를 나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준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지요. 이것이 서연과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그리고 다음에 그녀를 보게 될 때는 의식을 잃은 채로일 줄은. 행복은 항상 짧아요. 그리고 예고 없이 사라지지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어요. 밝은 웃음을 지으며 준노와의 미래를 꿈꾸며 제주도 한라산 자락의 승마장. 와, 진짜 예쁘다. 서연이 말 위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친구들이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줬지요. 서연아, 포즈 좀 잡아봐. 이렇게. 서연이 한 손을 들어 V 사인을 만들었어요. 말은 순하게 걸음을 옮겼지요. 초보자용 말이라고 해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했어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승마장 직원에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여보세요. 고삐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지요. 준노와 함께 오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친구들과의 여행도 나름 즐거웠어요. 서연아, 너 진짜 승마 잘한다. 친구 미영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났지요. 옆 스탠드에서 다른 말이 놀라며 앞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소리에 서연이 타고 있던 말도 깜짝 놀랐지요.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빨라졌어요.
서연이 당황해서 고삐를 세게 잡아당겼지요. 그 순간 말이 더욱 놀라며 뛰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친구들이 소리쳤지요. 승마장 직원들이 급히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이 울타리 근처에서 갑자기 멈춰섰지요. 서연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지요.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승마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준노가 복도를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휴대폰으로 서연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고 곧바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저기 중환자실이에요. 미영이 울먹이며 손을 가리켰지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머리를 다쳐서 준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머리 외상. 그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진단 중 하나였지요. 중환자실 앞에 서연의 부모님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준노 씨. 서연 아버지가 준노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우리 딸이 이 지경인데. 서연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준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응급수술을 했고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의식불명이라는 게 서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내에 깨어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의사의 표정이 무겁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지요. 그럼 우리 딸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서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준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대어 서야 했지요. 서연아. 서연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어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모습이 생생했지요. 참,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시죠? 의사가 준노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랍니다. 서연 아버지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족이 아니시니까 면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준노가 당황했어요. 당분간은 부모님만 면회 가능합니다. 환자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요. 서연 어머니가 준노를 째려봤어요. 당연하죠. 가족도 아닌데 무슨 면회를 해요. 준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서연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권리조차 없었어요. 그날 밤 준노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중환자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지요. 준노는 멀리서 바람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같이 갔다면 자책감이 밀려왔지요. 서연이 등산 가는 걸 말렸어야 했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따라갔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의식을 잃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지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략 결혼 얘기는 당연히 취소죠. 복도에서 서연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들렸지요. 김 회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 무슨 소용이에요. 정략 결혼, 준노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서연에게는 이미 약속된 결혼 상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대는 서연이 이렇게 된 후로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고 후 일주일째 준노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가족분이 아니시면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미 10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지요. 잠깐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요? 정말 잠깐만요. 규정이라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준노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서연의 부모님이 면회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직도 여기 있어. 서연 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는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저도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제발, 사랑. 서연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우리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준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정말로 자신이 서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이미 좋은 분과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분은 서연이가 이렇게 된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준노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서연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요. 제발 그만 나타나세요. 우리 딸 좀 편히 쉬게 해줘요. 그날도 준노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2주일째 준노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어요. 이번에는 꽃을 들고 왔지요. 서연이 좋아하는 흰 장미였어요. 이것도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꽃도 안 되나요? 가족분만 가능합니다. 준노는 꽃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또다시 복도에 앉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잘 차려입은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30대 남자였지요. 간호사가 그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김도련님 안녕하세요. 김도련님. 준노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변화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안에 계세요. 남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10분도 채 안 되어 나왔지요.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린다고 말씀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준노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아, 환자분의 약혼자분이에요. 약혼자. 정략 결혼 상대였지요. 10분 면회하고 그냥 간 약혼자. 준노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렸어요. 3주일째 보안팀에 신고하겠어요. 서연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준노가 또다시 면회를 요청했기 때문이었지요. 매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서연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나면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웃기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과 우리 딸을 결혼시킬 줄 알아요. 서연 아버지가 나섰어요. 자,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경비에게 얘기해서 출입을 막겠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준노는 병원 출입을 금지당했어요. 보안 요원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요. 하지만 준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 밖 공원에서 중환자실 창문을 바라봤어요. 저 창문 너머에 서연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준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한 달째 서연의 부모님이 창문 너머로 준노를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저기 있네. 서연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끈질기긴 하네요. 서연 어머니도 복잡한 표정이었지요. 그 김도련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왔더라. 지난주 아니면 지진주. 둘 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약혼자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만 들렀다가 갔지요. 반면 저 아래 공원에는 매일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한 달 내내. 여보, 우리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서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저 아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만으로 뭘 어쩌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래도 김도련님은 우리 딸이 이렇게 된 후로 관심도 없잖아요. 서연 아버지도 할 말이 없었지요. 정략 결혼 상대는 서연의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확실히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죠. 두 사람은 창밖의 준노를 묵묵히 바라봤어요. 그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지요. 그날 밤 준노는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어요. 서연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었지요. 병원 경비원이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집에 가세요. 몸 상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준노의 눈에는 포기라는 게 없었지요. 서연이 깨어날 때까지 아니면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여기 있을 작정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지요.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 아니면 서연의 부모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을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째 되는 날, 서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나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역시나 준노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도 저 아이 정말 또 저기 있어요. 서연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비 맞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없이 준노를 내려다봤어요. 처음엔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는데 이제는 왠지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도련님이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예의상 인사를 하긴 했지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서연이 상태는 어떤가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김도련님이 시계를 힐끔 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잠깐 들러서 사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면회도 하지 않고 그냥 간 것이었지요. 서연 부모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저런, 요즘 자주 저래요. 서연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약혼자인데 말끝을 흐렸지요. 둘 다 실망스러웠어요. 다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준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김도련님이 면회도 안 하고 간 거랄까. 모를 것이다. 그냥 묵묵히 앉아서 중환자실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간호사 김 선생이 서연 부모에게 다가왔어요. 부모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뭔가요? 아래 공원에 앉아 계신 분 말이에요. 준노 씨요.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던데 병원에 오라고 하셔도 안 가시네요. 서연 어머니가 놀랐어요. 감기요. 기침도 하시고 얼굴도 안 좋으시고 우리 경비 아저씨가 약국에서 감기약 사다 드렸는데도 집에 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연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한 달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비 와도 눈 와도 병원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요. 이제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사랑 흔하지 않거든요. 서연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가져오신 꽃들 저희가 대신 환자분께 갖다 드리고 있어요. 매일 새 꽃으로요. 매일요. 네. 비싼 꽃은 아니지만 정성이 느껴져요. 김 간호사가 돌아간 후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연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매정했나 싶어서요. 김도련님하고는 정말 비교가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준노가 기침을 하며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게 보였지요. 내일 한번 올라오라고 할까요? 서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이요? 네.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서연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 번 정도는? 다음 날 아침 준노는 평소와 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서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준노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어요. 서연 아버지였지요. 네, 잠깐 올라오세요. 예. 준노는 귀를 의심했어요. 서연이를 보여드릴게요. 정말이요. 딱 10분만입니다. 준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달 반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노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노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서연을 볼 수 있다. 한 달 반 만에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아. 침대에 누운 서연을 본 순간 준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깡마른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예전에 밝고 건강한 서연과는 너무 달랐지요. 서연아, 나야, 준노야. 준노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지요.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뒤에서 지켜보던 서연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렇게 진심으로 오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매일 여기 와서 기다렸어. 너 깨어나기를. 포기하지 않을게, 서연아. 10분이 금세 지났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준노가 서연의 손을 놓으며 인사했어요. 내일도 와도 될까요? 서연 부모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내일도 오세요. 정말요? 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도 가서 쉬세요. 감기 걸리셨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준노는 뛸 듯이 기뻤어요. 한 달 반 만에 얻은 기회였지요. 그날부터 준노는 매일 10분씩 서연을 면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의 부모도 조금씩 준노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2달째 준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면회를 했어요.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지요. 서연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 내가 좋아하는 가을이야. 준노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서연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지요. 깨어나면 같이 단풍 구경 가자. 내가 가고 싶다던 내장산이야. 서연 어머니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준노는 매일 이런 식으로 서연과 대화했어요.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올 때 서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노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두 사람은 병원 카페로 향했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서연 아버지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매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준노 씨는 직업이 뭐예요? 그동안 물어보지 못했네요. 준노가 잠깐 망설였어요. 의료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네, 병원에서 일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요. 레지던트 의사라고 하면 또 다른 편견이 생길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럼 우리 딸 상태도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연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준노 씨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딸에게는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준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조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달까요? 감사합니다. 준노 씨의 진심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서연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연이가 깨어난다 해도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평생 간병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준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버님. 준노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카페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지요. 결혼. 네. 정식으로 결혼해서 서연이를 돌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서연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서연 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대답해 주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어요. 준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에게는 서연이가 전부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고아입니다. 준노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허락받을 곳이 아버님, 어머님밖에 없어요. 서연 아버지가 놀랐어요. 고아라는 말을 듣고 보니 준노가 왜 이렇게 간절한지 이해가 되었지요. 그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서연이를 만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준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저에게 서연이를 지킬 기회를 주세요. 카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일어나세요. 서연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대답은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해봐야 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준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어요. 알겠어요. 그날 밤 서연의 집에서 정말 그랬다고요. 서연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카페에서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고아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허락받을 곳이 우리밖에 없다고 서연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안 됐네요. 저도 그런 사정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렇게 간절했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마음으로는 허락해주고 싶은데 저도 그래요. 김 도련님보다는 훨씬 진심인 것 같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준노 씨가 의료 관련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서연이 돌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서연 아버지가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김 도련님도 요즘 완전히 발을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돼요. 돈이야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서연 어머니가 남편을 설득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딸이 깨어났을 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서연 아버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간절한데 그날 밤 부부는 잠들지 못했어요. 준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고아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어요. 세상에 혼자인 그 젊은이에게 서연이는 정말 전부일 것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깨어났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 게 행복할지 생각해보니 답은 뻔했어요. 4개월 후 준노는 평소처럼 병원에 와서 면회를 마치고 나왔어요. 서연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준노 씨. 네. 서연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준노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결정했습니다. 네. 결혼을 허락해드리겠어요.
준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서연 어머니가 말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우리 딸을 평생 지켜주세요. 상태가 어떻게 되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준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두 분께 깊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서연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준노가 말했어요. 여기서요. 네. 병원에서. 서연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서연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네요. 간단하게라도 원장님께 허락을 받아보겠어요. 준노가 말했어요. 놀랍게도 병원장이 허락했지요. 준노가 이 병원 레지던트라는 사실을 안 것도 그때였어요. 준노 씨가 우리 병원 의사였어요. 서연 아버지가 놀랐어요. 네. 레지던트 2년 차입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편견을 가질까 봐서요. 아직 레지던트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서연 어머니가 어이없어 했어요. 그런 걸 왜 숨겨요? 의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연 아버지가 단호히 말했어요. 오히려 더 안심이 되네요. 의사니까 우리 딸 돌보는데 전문가잖아요. 준노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어요. 그리고 병원장님이 특별실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네요. 병원장은 준노의 성실함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요. 이런 특별한 상황에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병원 특별실이 작은 결혼식장으로 꾸며졌어요. 하얀 꽃으로 장식하고 작은 피아노까지 들여놓았지요.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서연의 부모님, 병원 동료 몇 명, 그리고 서연의 친구들. 준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처음으로 입어보는 정장이었다지요.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연을 침대째로 옮겨왔어요. 서연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요. 의식은 없지만 예쁘게 화장을 해놓았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숨을 죽였지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었어요. 예쁘다. 서연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어요.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자원해서 연주해주는 것이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간소한 줄이었지만 의미는 컸어요. 신랑 이준노 씨,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맹세합니다. 준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준노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서연아, 사랑해.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어요. 평생 너만 사랑할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준노에게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준노가 서연 앞에 섰어요. 서연아, 나 이준노는 오늘부터 내 남편이야. 목소리가 떨렸지요. 내가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평생 너를 지킬게. 참석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웃을 수 있는 날까지 내가 옆에서 기다릴게. 서연 아버지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사랑해 서연아. 정말 사랑해. 준노가 서연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지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감동은 컸지요. 축하해요. 준노야. 서연 어머니가 준노를 껴안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노도 울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준노야, 우리 딸 부탁해. 서연 아버지가 준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네, 아버님. 결혼식이 끝난 후 준노는 서연과 단둘이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결혼했어. 준노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신기하지? 이런 식으로 결혼할 줄 몰랐어. 하지만 난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제 내가 내 남편이야. 평생 책임질게. 그날 밤 준노는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신혼 첫날이었지요. 서연아, 잘 자. 준노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우리 생활이 시작이야. 기대된다. 고아였던 준노에게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요. 의식 없는 아내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지요. 그리고 그는 몰랐어요. 앞으로 몇 년간 자신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지요. 결혼 후 6개월, 준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병원 당직을 마치고 바로 서연이 있는 병실로 향했지요.
서연아, 잘 잤어. 준노가 조용히 인사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인사였지만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지요. 오늘도 예쁘네. 준노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어요. 간병인이 기본적인 케어는 해주지만 준노는 더 세심했지요. 체온 재어볼까?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기다렸어요. 36도 6정상이었지요. 좋아. 열은 없네. 준노는 매일 서연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레지던트로서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요. 혈압도 재어보자. 혈압계를 팔에 감고 측정했어요. 120에 80. 이것도 정상 범위였지요. 잘하고 있어, 서연아. 준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결혼 후 1년, 서연아, 머리 감겨줄게. 준노가 세면대용 대야를 가져왔어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드라이 샴푸도 있었지만 준노는 직접 머리를 감겨주는 것을 고집했지요. 물도 어때? 너무 뜨겁지 않지? 물 온도를 손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서연이 대답할 수는 없지만 표정을 살펴보며 적당한 온도를 맞췄지요. 향 좋은 샴푸야. 내가 좋아하던 그 브랜드로 샀어. 조심스럽게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발랐어요.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왔지요. 기분 좋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겨주었어요. 준노의 손길은 전문 미용사 못지않게 숙련됐지요. 이제 헹굴게. 깨끗하게 헹구고 수건으로 감쌌어요. 드라이어는 약하게 해줄게.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찬바람과 미지근한 바람을 번갈아 가며 말려주었어요. 다 됐다. 어때? 부드럽지? 서연의 머리카락이 윤기 있게 빛났어요. 결혼 후 2년, 서연아, 오늘은 전신 마사지 해줄게. 준노가 마사지 오일을 손에 발랐어요.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였지요. 의학서적에서 공부한 대로였어요. 다리부터 할게.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순서로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근육이 굳으면 안 되니까 매일 이런 식으로 전신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팔, 어깨, 등, 다리. 한 부위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관절 운동도 해야지.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반복했어요. 무릎도 마찬가지로 굽혔다 폈다 했지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깨어났을 때 몸이 굳지 않아. 준노는 정말로 서연이 깨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결혼 후 3년, 서연아, 오늘 뉴스 들려줄게. 준노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틀었어요. 매일 하는 일과 중 하나였지요. 경제 뉴스부터 주식이 많이 올랐대. 스포츠 뉴스,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 통과했어. 날씨 뉴스, 내일은 맑을 예정이래. 준노는 서연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려주었지요. 아, 그리고 내 친구 미영이가 결혼한대. 초대장도 왔어. 우리도 참석하고 싶은데 내가 깨어나면 같이 가자. 어느 날 밤, 준노가 서연 옆에서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식물인간 환자의 회복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었지요. 서연아, 여기 보니까 음악 치료가 좋다고 하네. 준노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서연이 좋아하던 쇼팽의 야상곡이었지요.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 곡 듣고 있었잖아. 준노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때 넌 정말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음악이 병실에 잔잔하게 흘렀어요. 같이 콘서트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 깨어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년 반째. 서연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준노가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우리 결혼 3주년이야.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지요. 소원 빌어. 빨리 깨어나고 싶다고. 준노가 촛불을 껐어요. 내 소원은 하나야. 내가 눈 뜨는 것. 케이크를 작게 잘라서 서연의 입술에 살짝 발랐어요. 달지.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야. 4년째. 준노는 이제 베테랑 간병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떤 전문 간병인보다도 서연을 잘 돌봤지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새로운 간병인이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준노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날도 준노는 서연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오늘은 로맨스 소설 읽어줄게. 주인공이 깨어나지 않는 왕자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야. 우리랑 비슷하네. 준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피엔딩일 거야. 분명히. 그때였어요. 뭔가 이상했지요. 준노가 서연의 발을 보았어요.
혹시 발가락이 움직인 것 같았지요. 준노가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의 발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지요. 새끼 발가락이 아주 살짝, 정말 살짝 움직이는 것을. 서연아. 준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보답받는 순간이었지요. 서연아, 지금 발가락 움직였지. 준노가 서연의 발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다시 봤어요. 새끼 발가락이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선생님. 준노가 간호실로 뛰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네. 김 간호사가 놀라며 따라왔어요. 여기 보세요. 새끼 발가락이. 준노가 서연의 발을 가리켰지요.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제가 4년간 봐왔는데 틀릴 리 없어요. 김 간호사가 발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잠깐만요. 그때 정말로 새끼 발가락이 살짝 움직였지요. 어머, 정말 움직였어요. 김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30분 후 신경과 과장이 직접 와서 검사했어요. 발가락 반응 검사해 보겠습니다. 과장이 서연의 발바닥을 날카로운 것으로 자극했어요. 발가락이 움직였지요. 오, 반응이 있네요. 과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동공 반응은 어떨까요? 펜라이트로 서연의 눈을 비췄어요. 동공이 빛에 반응했지요. 이것도 좋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준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뇌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좋은 징조예요. 준노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깨어날 수 있어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희망적입니다. 4년간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과장이 준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의식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날 밤 준노는 서연 곁에서 잠들지 않고 지켜봤어요.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있을까 봐서. 서연아, 들려. 의사 선생님이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 준노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4년 동안 기다렸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때였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지요. 아주 약하게 준노의 손을 쥐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준노가 손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정말 깨어나는구나. 준노가 흐느꼈어요. 이틀 후 아침,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준노가 잠에서 깼지요. 서연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준노가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지요. 서연아, 서연아. 준노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눈을 뜬 것이었지요. 준노.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야, 준노야. 준노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여기 어디? 병원이야. 넌 사고를 당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서연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얼마나 잤어? 4년.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4년? 4년 동안 잠들어 있었어. 너는 왜 여기? 난 내 남편이야. 남편? 서연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우리 결혼했어.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결혼을? 서연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준노야, 정말 너야. 정말 나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다렸어. 4년 동안 매일.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깨어나줘서 고마워. 1시간 후 서연의 부모님이 달려왔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울면서 딸을 깨어났지요. 엄마, 정말 깨어났구나. 정말로. 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준노야,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이렇게 깨어날 수 있었을까? 의사가 와서 설명했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도 점점 또렷해졌지요. 준노야, 4년 동안 뭐 했어? 너 돌봤지? 매일매일. 바보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날 것이지. 난 너밖에 없어. 서연이 준노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로. 다시 그런 말하면 화낼 거야. 둘이 웃었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는 것이었지요. 반년 후 서연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적적인 회복이었지요. 준노야, 우리 진짜 결혼했어. 왜? 후회해. 아니야. 신기해서. 다시 결혼식 올릴까? 좋아. 이번엔 내가 깨어 있을 때.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준노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4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지요. 진정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답니다. 준노와 서연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했어요. 1년 후 서연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여보, 신문 봤어. 서연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뭐가? 우리 이야기가 났어. 사랑으로 일으킨 기적이래. 우리가 유명해졌네. 기자가 인터뷰 요청했어. 할까? 좋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노와 서연은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었지요. 고아였던 준노는 이제 따뜻한 가정을 가졌어요. 서연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준노와 서연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답니다. 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느껴보세요. 사랑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니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